자, 기본 이론과정 3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교재 243페이지를 보세요. 자, 243페이지는 양물 3번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이다. 소개도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여기는 용어 정리해 드렸어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기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을 한다라면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라면 시장에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장기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의 생산 측면에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도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되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장이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에도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따 그럼 어떤 원인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초래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가장 대표로 우리가 시장의 불안전성, 이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때? 우리 불안전하다 배웠죠? 참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독점 기업도 존재할 수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과점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독점,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흔히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독점이라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멘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때?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이때가 어때? 독점이다. 물론 우리는 국내 경제를 가정해서 딱 하나밖에 없다. 이때가 독점입니다. 다음 아주 소수란 이야기. 두세 개처럼 아주 소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이때가 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독점, 과점 이걸 모아서 독과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다면 기업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독과점 기업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야.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독점, 과점이 기업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점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야. 하나밖에 있으면 이때는 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시멘트를 생산할까요? 아니겠지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시멘트가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멘트를 생산사가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이 일개 회사에서 100만 포를 생산할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100만 포를 생산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만 포 이렇게 생산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나 말고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적게 생산하면 시멘트 때 부조다 아우성이겠죠. 그래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뛰겠죠. 이로 해서 초과율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참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해야 된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과생산 이로 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개별성 특성이다. 모두 다 다른 이야기.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건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서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시장에 이처럼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 이 자체는 시장 실패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 근본적으로 독과점기 존재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완전하면 독점 과점 기업은 존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걸 들어볼 수 있겠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합시다.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보 차이는 초과이는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차이가 존재치 않는다. 그럼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겠죠? 이는 뭘답니까? 바로 완전 경제 시장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안전하다는 이야기. 그럼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B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결국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래 질서를 물랑케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이도 시장 실패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자, B자 조심하자 그랬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 자체도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다.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산 즉 공급을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비용 체감 산업이다. 자, 지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가정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시멘트란 이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를 생산한 회사가 시장에 들어온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지요. 그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가? 자, 평균 비용 원가로 뚝 떨어뜨려야 되겠지요. 그럼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몽땅 해내야 된다. 왜? 생산에서 평균 비용 원가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생산을 몽땅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하지만 200만 포 지금 몽땅 생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여서 시장이 못 들어가겠다. 진입장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몽땅 생산해버린다. 그래서 과대 생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대 생산 이 자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대 생산 모두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다는 자체도 결국 시장에 기업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죠.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튼 이처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외부 효과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이 외부 효과는 우리 흔히 외부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용어 정리했죠. 외부 효과는 뭘 이야기합니까?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미친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긍정적에서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적인 요인에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어때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다. 이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외부 효과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선 가치에 영향을 받는 걸 말한다 생각하시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라는 거죠. 다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처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둔다는 이야기예요. 사적 시장에 맡겨두면 외부 경제를 유발시킨 재화의 경우, 즉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경우에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외부 불경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경우에는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과대 생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결론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결론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즉 외부 경제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 다음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즉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과소 생산, 과대 생산 모두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이 자체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공공재의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공공재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공공재 많은 일들 들어볼 수 있겠는데, 국방, 치안, 소방 모두가 공공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등대, 가로등, 도로, 상하수도 모두가 공공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산림이나 명성지 이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도 공공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공재는 소비에 어떤 특성을 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 같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공재는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예요. 소비 측면에서 자,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이다. 자,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 측면이다, 이걸 조심하시고, 다음은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이다, 비자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공공재는 소비 측면에서 비배제성, 자, 비경합성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소비 측면에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닌 재화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공공재가 된다. 자,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자, 먼저 비경합성입니다. 자,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있죠? 경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리 소비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는 이야기야.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결국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이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과가 있네. 자, 여기에 이처럼 사과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 이 사과를 내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자, 비경합성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사과 이 같은 경우는 공공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에서 공원 생각을 해봅시다. 공원 생각하면, 자, 내가 공원을 이용했어요. 그럼 내가 공원 이용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원을 이용할 때도 다른 사람 이용을 방해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소비의 비배제성은 말 그대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에요. 자, B자 들어있죠? 소비에 있어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원 이 같은 경우에 어때? 학교는 우리 본수업 두고 우리가 복습하자 있죠. 그럼 학교는 복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공원 가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공원 가지 말라 해도 공원 어때? 가잖아요. 가죠. 이처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이제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원은 자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마치 버스비 안 되고 버스 타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무임승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버스비 안 되고 버스 타려는 현상이다. 참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마치 버스비 안 되고 버스 타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도 자원 효율적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이때 이제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둡니다. 그럼 사적 시장에 맡기면, 자, 내가 생산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왜? 내가 직접 생산해도 나는 어때?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따라서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 그럼 이처럼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는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겼을 때 과소 생산된다. 이것도 결국 뭐 때문입니까?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소비의 비배제성 이 같은 특성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이 또 답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공공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필요보다 어떻습니까? 적게 생산된 경향이 있다.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이 특성으로서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하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법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여기 봅시다. 이제 시험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자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이 같은 공공재는 어떤지 이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인근에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이 주거 용도로 이토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공공재는 외부 효과, 특히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부동산 시장의 실패 현상이 초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자,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들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다음은 자,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치성 문제 들었었죠. 다음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은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의 존재 이 자체들이 모두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 현상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243페이지예요. 자, 양문 3번. 자, 부동산 시장 실패와 그 원인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시장의 실패란 시장기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시장기 스스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 시장만 맡겨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요. 따라서 시장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자원의 최적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편고로 1번부터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편고로 1번 보세요. 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이다 소개됐죠? 우리 여기서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야. 참 시장의 불안정성, 자,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시장 실패 초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공급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즉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다 그랬지요. 이래서 공급 독점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자, 정부의 비대칭성이다. B자 조심하자 그랬죠. B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으로써 거래일수가 문란해지며 초과이익 발생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도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정보가 대칭되지 못하던 건 근본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균 3번. 규모의 경제다 소개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결국 진입 장벽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므로처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좀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진입 장벽을 유도하겠다. 이 자체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입니다. 자, 외벽과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성 이렇게 표현했죠. 자, 부동성, 인접성, 외벽과 발생은 이라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동산의 특성 이 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처럼 외벽과는 그럼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성. 또 이 토지는 다른 토지가 다른 토지가 인접돼 있으니까 인접된 토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인접성. 자, 이때 인접성을 우리 시험에서는 연속성 이렇게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연속성. 자, 연속성은 뭡니까? 연속되어 있다. 그럼 연속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외벽과 자, 이는 토지에 어떤 성 관련이 있습니까?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자, 우리 시험에 이런 이유도 출제됐습니다. 자, 부의 외벽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부의 외벽과도 결국은 외벽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성, 인접성에서 외벽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시 봅시다. 자, 편곡 4번 첫 번째 줄입니다. 자, 부동성, 인접성에는 외벽과 발생은 자, 이처럼 부동성,
인접성 이 특성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는 자 생산 측면에서 외부 경제다. 즉 정의 외부 효과다. 이때는 어때?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다음 외부 불경제다. 자, 얘기했죠. 외부 불경제. 자, 이는 어때? 부의 외부 효과다. 이때는 어때?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편가로 5번 봅시다. 공공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공재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방, 치안 모두가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뭐 도로, 가로등, 등대, 공원, 상하수도 모두가 공공재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공원 이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역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산림, 명승지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이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설명했죠. 자, 공공재는 소비에서 여러 특성이 있다. 그 중에 두 가지 잘 가죠. 하나는 뭡니까?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자,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라 그랬죠.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이 있다. 그래서 소비 측면이다. 이걸 조심하고 비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이 같은 특성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공공재는 어때?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 역으로 우리 또 이야기 드렸지만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 특성을 지닌 재화가 뭡니까?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내가 아무리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이게 소비의 비경합성이었지요. 이처럼 공공재는 공동 소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소비하기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네 2번 소비의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소비했을 때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특성을 말한다는 거죠. 동네 3번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공공재 생산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타려 한다. 자, 이런 현상을 뭡니까? 무임승차다 표현할 수 있겠죠. 동네 4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에 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동네 5번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선 특성으로 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자,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 시장 기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결국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게 생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네 7번 공공재는 외병재 즉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공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이런 용도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곡 6번 기타 소득의 불균형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시장 실패 원인은 이런 정도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잘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번 챕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별표 8개 해놓은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서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지요. 다음 시장 개입하는 방법, 우리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했죠. 자, 반드시 또 정리해야 되겠고, 다음 시장 실패 원인들에서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245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네 번째부터 외부 효과다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앞서 했지만 자, 이 외부 효과는 아니 우리가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외부성 표현인데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이 외부효과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다. 별표 5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외부효과도 별표 5개 해놓으시고요. 자, 의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자, 외부효과 설명드리면서 외부효과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산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우리들 외부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부효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만약에 시장을 통해버린다면 외부효과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 제3자에게 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도 의도한 결과라면 이는 외부효과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부효과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도한 결과라면 외부효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외부효과라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줄 수가 있다,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대가를 받아버리면 이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통한 셈이 되겠지요. 따라서 외부효과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우리 앞서 했지만 외부효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 의도하지 않은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바로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는 자, 주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한다. 자, 그럼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어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는 결국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는데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처럼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정의 외부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효과다라는 겁니다. 또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자,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해를 보면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외적 요인에서 대가도 없는 손해를 본다라면 제3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이제 외부 불경제다 또는 외부 비경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외적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외적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좋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3자 입장에서 외적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 여튼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다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참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 자, 제3자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좋다는 이야기. 이땐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외부 효과로서는 자, 주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비록 의도하지 않는 혜택,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가 없는 이익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자, 좋다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다. 다음,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면 안 좋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외벽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처음 외벽과는 토지의 어떤 성 관련됩니까? 바로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와 같은 외벽과는 어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과수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양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지금 양봉업자가 양봉업을 함으로 해서 자, 벌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벌 키움으로써 과수원의 수확이 증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때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양봉업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봉업자가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고 과수는 어떻습니까? 제3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자, 이제 양봉업자는 과수원의 수확을 늘려줄 목적으로 여기 있을 때 벌 키울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럼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양봉업자는 과수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른 대가를 양봉업자는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다. 누구 입장? 주체인 양봉업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제3자인 과수원의 입장에서 합시다. 과수원 입장에서는 어때? 시험 자, 대가 없는 이익을 얻었어요. 그렇죠? 왜? 수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대가 없는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제3자 입장에서 하면 아주 쉽다 했죠? 근데 제3자 입장인 과수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좋다는 이야기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합니까? 바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어떤 생산에 있어서 어떤 정의 외벽과 외병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이런 사례 해봅시다. 여기에 맥주 공장이 있어요. 맥주 공장인데 맥주 공장에서 자,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인근에 이제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야. 화학 공장이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외벽과를 유발신 주체는 누가 됩니까? 화학공장이 되겠죠. 화학공장이 외벽과를 유발신 주체가 되겠고 맥주공장은 어떻습니까? 제3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3자가 된다. 자, 보세요. 이제 맥주공장 입장에서는 수질의 오염 이론에서 어떤 더 품질 좋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맥주의 질은 떨어지겠죠. 결국 부정적인 예를 만난 이야기. 그럼 자, 화학공장은 이처럼 맥주 공장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제품 생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 이처럼 의도하지만 결국은 어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에 따른 대가를 화학공장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안 한다. 그럼 자, 주체 입장에서는 이처럼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고 있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3자인 맥주공장 입장에서 맥주공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화학공장에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손해 본 만큼, 자, 맥주공장이 손해 본 만큼 화학공장부터 대가를 받아버리면 어때? 맥주공장은 부정적인 이하를 받는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외벽과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맥주공장인 제3자인 맥주공장 입장에서는 이처럼 수질 오염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 결국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바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는 자,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도 외부 경제, 즉 정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즉 부의 외벽과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우리 또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학원 강의실이다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처럼 학원 강의실에 학원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듣고 있는데 제 강의가 너무 와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수강생이 학교는 이 강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꽃꽂이를 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수강생분이 꽃꽂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꽃꽂이를 하신 수강생분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학원 수강생들은 뭡니까?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봅시다. 자, 이제 한 수강생이 꽃꽂이를 해왔어요. 그래서 꽃꽂이 와서 강의실 앞에 놔두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학원에 있는 나머지 수강생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꽃꽂이를 하신 이 수강생이 외벽을 하신 주체가 된다 했죠? 이 수강생은 다른 수강생들에게 공부 더 잘 될수록 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학원 수강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학원 수강생은 혜택을 얻었어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꽃꽂이 해오신 언니는 어때?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럼 잡으세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딴 대가를 받지 못한다. 반면 제3자인 학원 수강생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례가 꽃 소비다. 이와 같은 소비 측면에서 어때?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비흡연가와 흡연가가 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비흡연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흡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흡연가가 있다. 자, 이때 비흡연가 있는데 옆에 흡연가가 담배를 피우더란 이야기예요. 담배를 피우더라. 저도 한때는 담배를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고 나니까 며칠 지나서 옆 사람이 지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매캐하더라고요. 매캐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흡연가가 담배를 피우면서 비흡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외벽권을 유발시킨 주체는 누가 됩니까? 바로 흡연가가 되겠지요. 비흡연가는 뭡니까? 제3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흡연가가 담배 피우면서 비흡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흡연가는 비흡연가에게 기분이 안 좋게 해서 건강을 해치 목적으로 담배를 피웠을까요? 그건 아니겠다는 이야기. 이때는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흡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더라. 그에 따른 어때?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반면 비흡연가인 제3자 입장에서는 어때? 이제 건강에 손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기분 안 좋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죠? 따라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면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비흡연가인 제3자 입장에서는
되갚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례가 뭡니까? 소비에 있어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뭐 구체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외벽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여서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가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가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라고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벽과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외벽과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혜택 되겠죠?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 입장에서? 주체 입장에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때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벽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한 결과라면 외벽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혜택이나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요. 또한 대가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자. 이런 취지로서 이것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보세요. 자, 양골 1번. 외벽과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외벽과는 다른 말로 외부성 표현했죠. 어떤 경제활동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나와 있죠. 결국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자, 거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진다. 사실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해서 답이 된 적이 있었지요. 자, 보세요. 시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 의도한 결과다. 이런 집이 나왔대. 결국은 두 군데 다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죠.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이익이나 즉 혜택이나 손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지요. 동그라 1번. 자, 외벽과는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자, 우리 설명드렸어요. 외벽과는 토지의 어떤성, 부동성과 인접성,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걸어보세요. 인접성을 달리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연속성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2번. 외벽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 지금 외벽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3번. 외벽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자, 외벽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자, 정의 외벽과 즉 외부 경제라는 거. 또 하나는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해서 외벽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내용이 바로 우리가 여기 설명드린 이 사례들이에요. 결국은 외벽과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다. 또 하나는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 정의 외벽과다. 대표인 사례가 뭡니까? 양봉업과 과수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봉업자는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는 것이고 과수원은 제3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다음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다. 결국 부의 외벽과를 초래한 대표인 사례로서 화학공장, 맥주공장이다. 이번 설명했죠? 화학공장과 맥주공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거 한번 보세요. 자, 소비 과정에서 외부 경제, 정의 외벽과를 유발시키는 대표인 사례가 뭡니까? 꽃소비. 그래서 우리가 꽃 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소비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다. 즉 부의 외벽과를 유발시킨 대표인 사례가 뭡니까? 흡연가와 비흡연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연가,
비흡연과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튼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하자는 거예요. 결국 외유효과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외부 경제, 즉 정의 외유효과라는 거, 외부 불경제, 부의 외유효과다. 참 두 가지였다 생각하시고 개념도 이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려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대가를 받지도 치부러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누구 입장? 주체 입장에서. 반면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거나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을 통해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 사례가 있겠죠. 또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있겠죠. 자, 이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고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